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고소 남발, 여론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법, 경제 박살내는 노란봉투법, 검찰청 폐지, 보안 수사권 폐지, 부동산 규제, 온 국민을 월세 거주자로 만들려는 듯한 대출 제한, 경기도 파산, 간첩 잡는 방첩사 해체, 국민 건강 박살내는 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 제한 등등 믿기 힘든 기사들이 태평양에서 마구마구 발생되는 태풍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핵심인 부정선거까지.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6.25 당시 부산까지 전선이 밀렸던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사이버 공격은 민간과 공공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며 기반 시설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의 하이브리드전으로 변모해가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및 여론 조작, 간첩 활동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뜻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선거 개입이며 이를 통해 외부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 교체, 국정 운영 유도 등을 통하여 손쉬운 장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화제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선택이라는 선거의 껍데기를 쓰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개입 흔적을 찾거나 증명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 하이브리드전에서 CCP와 북한에게 대패했고 몰락 직전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 남북 IT 협력 사업이 추진되며 하나 프로그램 센터가 중국의 단둥에 세워집니다. 남한의 우수한 IT 기술을 북한에 전파하며 북한의 저렴한 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을 한다는 명분이었는데 남한에서는 SKCNC, 현재의 다산네트웍스가 참여하게 되고 북한에서는 정찰총국 산하에 북한 평양정보센터의 젊은 엘리트 인력들이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년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공동 개발까지 진행되며 원천 기술과 소스코드가 보안 취약점까지 함께 고스란히 북한 측에 공유가 됩니다. 보안 취약점들은 백도어는 물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2개의 취약점이 공식 등재되었는데요. 이는 모두 다산이 제조한 지폰 라우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 프로그램 센터는 2011년 11월 사업을 종료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숙희라는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그룹으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핵심 기술은 다산에서 중국의 100년 파트너인 지멘스로 다시 지멘스에서 화웨이로 합작 사업과 기업 인수, 매각 과정을 통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둥 패밀리 삼각 구도에서 화웨이는 무선 통신 기술이 주력이고 다산은 유선 통신 기술이 주력입니다. 통신 기술의 특성상 그들은 태생적으로 원천 기술과 소스 코드를 서로 공유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는 통신 과정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변조하는 중간자 공격에 최적화된 환경이 완벽하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习近平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 2013년 3월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고 그해 가을 1대1로를 선언하며 150여 개국을 상대로 21세기형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사업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4일에 한국에서는 부정선거의 핵으로 알려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UWeb이 창설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끈끈한 자매결연을 맺은 김무성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과 함께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AUWeb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명분을 얻고 전자선거 시스템을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하게 되는데요. 미루 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기, 스마트매틱의 소프트웨어, 다산의 유선통신 장비, 화웨이의 무선통신 장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됩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중간자 공격의 취약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AUWeb의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정선거 사태가 일어나며 온갖 혼란과 유혈 사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A웹의 사업이 1대1로 대상 국가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점인데요. 부정선거 발생국 중 1대1로 참여국의 비율은 84.2%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들은 CCP가 개입되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Je crois que c'est l'ensemble de l'opposition qui ne veut pas de cette machine. Pourquoi? Parce que c'est un moyen facile de tricher. C'est très facile pour le président de pouvoir tricher. D'abord, nous avions un problème avec lui, c'était qu'il ne devait pas se représenter. Ça, c'est le premier problème. Et le deuxième, c'est que s'il ne se représentait pas, la personne qu'il va désigner, celui-là, on prendra toutes ces voix-là pour déverser. Voilà pourquoi on avait préféré aller faire savoir à Miru System que si jamais il y a un problème au niveau de notre pays, à cause de ces machines-là, Miru System va aussi avoir une responsabilité. A웹은 정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공급됩니다. 선관위를 통한 우리의 세금이 일단 1차적으로 공급되며 1대1로를 타고 사실상 CCP에 자금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원조 사업이라는 명분을 얻고 코이카를 타고 미국 USAID에 자금도 흘러들어가며 여러 NGO들도 엮여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사업과 함께 미루 시스템즈와 스마트매틱도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요. 이 자금 흐름에는 모두가 잘 아는 빌 게이츠의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도 포함되며 협력업체인 스마트매틱의 지주사 회장은 조지 소로스 재단인 오픈 소사이어티 멤버이기도 합니다. 소로스 재단과 USAID는 미국 민주당, 즉 좌파의 핵심 자금줄로 여겨진 곳들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USAID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2020 미 대선 이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베네수엘라는 1대1로 핵심 국가로 CCP의 자금과 함께 오리노키아와 노키아지멘스로 이어지는 유무선 통신망이 구축됩니다. 결론적으로 화웨이와 다산의 장비가 깔린 것이며 이후 2017년 스마트매틱 CEO의 부정선거 폭로가 터지게 됩니다. That the turnout numbers on Sunday 30th of July for the Constituent Assembly in Venezuela were tampered with. Based on the robustness of our system, we know without any doubt that the turnout of the recent election for a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was manipulated.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at similar manipulations are made in manual elections in many countries, but they go undetected because of the lack of electronic security and auditing safeguards. We estim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participation and the one announced by the authorities is at least 1 million votes.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남미 최고 부국에서 최빈국으로 몰락한 베네수엘라는 놀라울 정도로 한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친중 및 좌파 정권 장악, 대법관 증원, 부정선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 가중, 화폐 가치 하락, 고물가, 주가 지수 급상승, 반대 시위 탄압, 언론 장악,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 집권 시도 등,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마두로의 몰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Venga por mí, aquí lo espero en Miraflores, no se tarde en llegar, cobarde. Well, we're going to be running it with a group, and we're going to make sure it's run properly. We're going to rebuild the oil infrastructure, which will cost billions of dollars. It'll be paid for by the oil companies directly. We're going to make sure the people that were forced out of Venezuela by this thug are also taken care of. Venezuela has a lot of bad people in there, a lot of bad people that shouldn't be leading. We're not going to take a chance that one of those people take over for Maduro. So we're going to have a group of people running it until such time as it can be put back on track, make a lot of money for the people, and give people a great way of life, and also reimbursement for people in our country that were forced out of Venezuela.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를 친 명분은 마약 카르텔 때문이라고 국내 언론에는 소개되었지만 실상은
미국의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의 관계는 선거인명부 조작 이슈와 함께 2020 미 대선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스마트매틱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시코이아 투표 시스템즈를 인수했으나 분리 조치를 당하게 되고 이후 시코이아를 인수한 것이 바로 도미니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보았던 단둥 패밀리 기업들의 흐름과 비슷한 구조로 기술이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2020 미 대선은 부정선거 논란이 크게 일어났으며 한국의 엔추파도스처럼 라이노라고 불리는 가짜 공화당원들로 국정 운영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의혹에 쐐기를 박는 연설을 합니다. Tonight, I'm announcing the immediate declassification and release of critical intelligence revealing shocking vulnerabilities in our election infrastructure. First, they show that over a period of years, starting during the 2020 election cycl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resulting in China's illicit acquisition of 220 million U.S. voter files. That information includes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political party preferences, and other sensitive data that would be needed to register to vote and engage in other nefarious activities, which is exactly what was happening. The second set of documents we are releasing reveals that members of the deep state, very, very famous group of people, in many cases, in our intelligence agency work to actively suppress and downplay information about the extent of China's sinister election meddling. The third set of documents we are releasing proves that for many years, Americans were blatantly lied to about the security of our elec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electronic voting machines and ballot counting systems. The document goes on to further state that, quote, we assess that centralized election-related data repositories, such as voter registration databases, poll books, and other official election websites, are most vulnerable to exploitation, and adversaries could use this access to these systems to disrupt election processes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day, we are releasing documents that show the CIA obtained reporting of a specific plot to do a big number in favor of the corrupt Maduro regime in Venezuela,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conspiring to digitally rig their own country's elections in 2020, and that's what they did. This reporting included precise details about methods to regime develop to digitally alter vote totals in ways that could not be detected even with an audit, no matter how deep they went. 2023년 10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정원은 선관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부정선거의 단서를 담는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일부를 살펴보자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해킹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 침투가 가능했으며 해킹을 통해 개표 결과값의 변경과 투표 분류 결과 또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보안은 없는 수준이고 외부 해킹이 가능하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선거 조작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내용입니다. 2001년 단둥에 심어진 씨앗은 2023년 한국의 국정원 보고서를 통해 그 과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였고 선관위 연수원에 국회보다 많은 297명의 병력을 보내 중국인 해커들을 체포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단둥의 씨앗은 선관위와 LG U+의 화웨이 장비 도입, 그리고 다산 라우터와 스위치를 기반으로 한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퍼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사실상 백도어가 열린 채로 한국의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 아닐까요? 이를 반증하는 것은 통신 3사의 데이터 유출 사고입니다. 그 두터운 보안망을 뚫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3사의 방화벽을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동일한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2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고 수많은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하였으나 긴 법정 싸움 끝에 2022년 7월 28일 소송 청구가 기각되며 사실상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사망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3지선의 부정선거 관련 소청은 모두 완벽하게 기각되며 제도권은 부정선거 이슈를 해결할 힘도 의지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친중 친북 인사와 K라이노인 엔추파도스들이 가득하며 입법은 좌파 정당에게 유리한 법안들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관위원장 출신이 가득한 대법관들로 인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검찰은 오는 10월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나라를 삼킬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SNS상에서는 선거 인증 게시물도 속속들이 올라오며 우리나라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 정책은 중국인과 화교들에게 유리하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빈틈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소방, 해경의 4대 기관 수장은 모두 공석 상태이며 탈영병 의혹을 안고 있는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남은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앞서 다룬 단둥 프로젝트와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들과 함께 1대1로를 걸으며 세계기구인 척하며 우리의 세금을 갉아먹고 있던 사단법인 A웹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CP의 1대1로와 부정선거, 그 자금 흐름을 따라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정리했고 이제 그 앞에는 세계 부정선거 이슈의 행동대장격인 A웹이 친북, 친중 정부와 함께 바로 대한민국 송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트루스 소셜에 올립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나라가 공산당 세력에 장악당하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혼란한 와중에 진실하고 올곧은 외침으로 한미 공조를 이끌어내며 부정선거와 싸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와 혁신, 박주현 변호사님, 민경욱 전 의원님, 전국의 부방대 사람들,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반국가 세력과 설전 및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 및 올공의 애국시민들까지. 그 중에는 한국의 부정을 폭로하고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다 의문이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공조 수사를 요구하는 10만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늦어도 이달 안으로 모아서 9월 서밋 전에는 직접 대면으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전 이 서명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의인 10명을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서명 운동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공.